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 설날에 영상 좀 촬영하고 있고, 목요일날 어떤 식으로 마감했죠? 마이너스 2.3% 정도로 내리면서 마감했는데, 저는 이 캔들을 보면서 요게 신성델타테크가 우리가 목표가가 좀 높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마이너스 캔들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부분까지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성델타테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급등주의 패턴,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을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 제가 신성델타테크랑 유사한 차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하나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부분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신성델타테크는 최근에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한 이후로 다시 한번 이런 대세 상승으로 신고가를 돌파 영역으로 좀 가고 있고,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은 어디다? 분봉 흐름상 놓고 보면 이렇게 5분봉상 우리가 박스권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구간 11만 3천원, 이 구간에서 지지 한번 나왔었고, 이전엔 저항이었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 이런 곳에서 두 번 쌍바닥을 다지는 게 좀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번이 10만 9천원, 10만 9천원이 저항이었던 자리 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요런 곳이 어떻게 보면 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10만 4천원까지.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봉상 놓고 보셨을 때 어떤 흐름이요?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중요하고, 일단 일정이 3월 4일로 나왔죠. 3월 4일로 나왔는데 3월 4일날 검증했을 때 뭔가 시원하게 초전도체입니다 라는 발표 내용이 있을 확률은 좀 낮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초전도체입니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오히려 쭉 쏘고 쭉 빠져버릴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때문이죠? 재료 소멸 때문이죠. 재료 소멸.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막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드리블을 하다가 쭉 올랐는데, 고점에서는 한번 오버슈팅 구간이 나온 이후로 쭉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쭉 쏘지도 않고 빠질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 앞전까지의 어떤 흐름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마다 좀 말씀드리면, 여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에요. 키움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정하시면 되냐면, 여기 왼쪽 상단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이라고 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눌러서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누가 쓰는 겁니까, 여러분? 외인이랑 기관이 쓰는 거죠. 외인이랑 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구간이 이 구간부터예요. 두 번째 구간부터. 그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미친 듯이 개입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오를 때는 보면은 사실상 거의 개입이 없죠. 이전에도 그렇고. 근데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부터는 미친 듯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종목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시가총액이 커지기 이전에는 아예 뭐 예를 들면 1000억대, 1000억 미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작으면 외국인과 기관의 포트폴리오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정 이상 커져야지만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무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런 구간까지 대세 상승이 있기 이전에 매집한 구간에서, 그리고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진행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앞전에는 세력이 단독 컨트롤을 했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본격적으로 수급의 주체가 돼서, 지금 이 구간도 놓고 보시면 외국인이 14만 주 사서 2월 7일 날 끌어올렸죠. 이 제일 높은 날 끌어올리고, 그 다음날 단타 치고 나가고, 이 전에도 보시면은 계속 사모으고 끌고 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작은 것도 아닌데,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에다가 손을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200억 사고, 그 다음날 220억 사고, 이 다음날 한 79억 정도 팔고, 이 다음날 또 150억 사고, 또 170억 나가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열성적으로 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5일선을 야금야금 잘 타고 가는 게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앞전까지는 이렇게 급등 나올 때까지는 5일선과 종가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5일선과 종가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려고 하니까 돌아오고, 다시 한번 크게 벌어지려고 하니까 돌아오고, 계속적으로 5일선과 종가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버슈팅 구간, 그 구간을 바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렇게 가던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가파려지고 맨 마지막에는 피날레를 이렇게 불꽃을 뿜죠. 피날레가 나오면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런 긴 꼬리 음봉, 이런 긴 꼬리 음봉이 발생하고 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양봉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피날레가 나오면 한번 찍고 빠지는 이런 쌍봉 패턴이 매우 잘 관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에코프로 가서 차트 놓고 보시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에서 긴 꼬리 음봉이 확인이 되시죠. 이게 왜 오버슈팅이냐면 원래는 이게 양봉이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양봉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점에서 각도가 이렇게 솟아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앞전까지 이런 각도로 가다가 이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더 납득이 가실 텐데 처음에 이런 각도였어요. 이런 각도였다가 통 튀면서 이번에는 11선에서 반등을 합니다. 이전에는 21선에서 반등하던 게 점점 피날레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오르면서 아예 이렇게 솟아버리고 나니까 긴 꼬리 음봉 발생하고 쭉 무너뜨리고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본인들의 최전성기 시절로 되돌아가면 이 구간에서 점점 날카로워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다가 이렇게 각도가 변했죠. 그러더니 여기서 피날레를 이렇게 태웠습니다. 각도가 아예 다르죠.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9%짜리 캔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긴 꼬리가 발생했는데 이 앞전에도 9%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18%가 오른 겁니다. 여기 대비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쭉 쏘고 빠지면서 쌍봉우리 찍는 패턴, 물론 양봉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쌍봉우리 찍고 그 앞전까지는 지지의 역할을 해주던 21선, 61선이 겹쳐지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런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돌변하면서 이럴 땐 한번 이슈가 있었겠죠. 올라탄 다음에도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로 좀 가졌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 꼬리 음봉 발생시키면서 쌍봉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갈 것처럼 해놓고 이 구간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뀐 자리 이런 식으로 가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신성델타테크 얘기로 돌아와서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예요?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해요? 5일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장중에 이렇게 양봉으로 가던 것이 갑자기 음봉으로 돌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돌변하는 시가를 이탈하는 지점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목요일날 떴던 이런 캔들을 제가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캔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길게 양봉을 오버슈팅을 띄운 다음에 음봉으로 돌변하는 시가 이탈 패턴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한번 매도하시면 2분의 1이라도 매도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좀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성델타테크 세력들이 정말 야바위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가가 급등했대요. 뭐 때문에? 촉진 법안 때문에. 언제 나온 기사냐면 1월 26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이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오냐면은 2월 5일 날 또 APS에서 뭐 상원 상합 초전도 증명한다. 3월 4일 날 있는 이벤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번엔 또 주가가 급락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은 신성델타테크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놀면서 주가를 드리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수합병이라는 재료를 놓고 봤을 때 인수합병 한다라고 하는 경우 봤습니까, 여러분? 한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인수합병 한다라고 해도 주가를 먼저 올려놓으면서 계속적으로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합니다. 인수합병 A랑 B가 합니다. A랑 B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랑 B가 한다라는 썰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양측 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A가 아니다. 인수합병 C랑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썰이 또 제기가 되고 또 C랑 A가 또 부정합니다. 계속 설왕설래하면서 주가를 계속 드립을 하면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시장의 관심, 수급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매수세 끌어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드립을 한다. 이게 시장에서 소외되는 순간 영풍재지처럼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놀면서 나중에는 점하로 가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어떤 패턴 쌍봉을 고점에서 띄우면서 나오려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이슈를 끌어오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패턴 띄울 때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사는 나올 겁니다. 된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야바위를 계속 쳐야지만이 주가가 높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3월 4일 이전에는 좀 매도 준비를 슬슬 하시면서 우리가 재료 소멸로 인한 그런 어떤 고점에서 내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떠안는 폭탄 돌리기에 결국엔 누군가가 당첨이 될 건데 내가 요런 폭탄을 잘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폭탄 돌리기의 주인공이 여러분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신성 델타테크 타점을 어디서 한번 잡아드렸냐면은 이렇게 한번 이평선 깨면서 무너뜨리고 나서 20일 이평선 구간에서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6개월 선 구간에서 한번 세게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이평선 올라타는 듯 했으나 한번 무너뜨리는 요 구간에서 우리가 쌍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자를 한번 안내 드렸는데, 신성 델타테크 언제요? 신성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한테 제가 12월 15일 날 뭐라고 안내 드렸냐면은 32,500원 이하로 신성 델타테크 잡아가시라고 제가 동시호가 이전 시간에 오전 8시 11분에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사서 아직까지 좀 끌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 9671번으로 신성이라고 한번 문자를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대응방에서도 심지어 요걸 좀 잡아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대응방인데, 여러분 이런 고점에서도 어떤 캔들에서 제가 잡아드렸어요? 요 캔들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제가 요런 곳에서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뭐라고 좀 안내드렸냐면은, 이게 2월 5일에 고가 부근에서 시가가 만약에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쭉 저 꼬리에서 물린 사람들 물량까지 쭉 먹어 올리면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2월 5일날 고가 부근에서 스타트를 하는 걸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상승이 16%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와줬고,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자 여기 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2월 7일날 시초가에 그냥 절반 매수하시면 된다.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 문자 보내시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가까지 하면 18% 가까이 올라줬고, 그리고 종가까지 하면은 한 16% 정도 수익인 상태였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수익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2월 7일날 상단에 대응방 보이실 텐데, 쭉 내려보시면 제가 동시호가 시간에서 처음에 제가 시초가 종목을 좀 안내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뭐라고 안내 드렸냐면은 8시 58분이면 동시호가 시간이죠. 상단에 2월 7일 말씀드렸었고, 동시호가 시간에 이거 신성 델타테크가 2월 5일 고점 부근에서 시작하니까 저항 부근에서 밀리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신성 델타테크 비중의 절반을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2월 7일 8시 58분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한 10몇 % 가까이 수익을 누리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이 대응방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4674에 9671번으로 신성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매수매도 타점만 문자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 대응방으로 들어와서 나 신성 델타테크 말고 다른 종목들도 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렇게 들어오고 싶으셔서 문자 주셨던 분들 중에 누락돼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분석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가 이전에 앞전에 공격적인 매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를 이렇게 길게 놓고 보시면요, 딱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역사적 신고가였던 6,930원, 여기 보이시죠? 6,930원을 뚫는 구간에서부터 공격적인 매집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구간을 좀 확대해 놓고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올려칠 때는 거래량이 들어와요. 올려칠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칠 때는 들어오고, 치는 동안에는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 고점 부근에서 이런 박스 부근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진행되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리고 앞전에서도 이렇게 올려칠 때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는데 이후로 나가는 흔적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올려칠 때만 거래대금 들어가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역사적 신고가로 물린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줘버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해놓고 들어 올렸는데, 이 구간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7,000원에 사서 13,800원, 대략적으로 14,0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2배까지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 찍어놓고 내가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지금 당신이 가진 물량, 여기 있는 물량, 개미 물량 2배 살 테니까요, 지금 파세요. 물량 여기서 터트리면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까지 다 흡수를 한 거예요, 세력이. 그런 다음에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에 왔는데, 놀라울 정도로 이 구간에 도달했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 감소했다. 쥐어 비틀어가면서 엄청나게 짜냈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신고가 찍으면서 쭉 흘러가다가 붙일 재료가 없어서 쭉 흘러가다가 다시 한번 이런 특이점이 발생하고 슈팅 구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좀 놓고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좀 매집을 했나요? 쳐 올리면서 2차 전지 로봇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엮인 건 뭐예요? 초전도체죠.
그러니까 매집은 이미 끝내놨는데 횡보를 시키면서 붙일 재료를 고민하다가 붙일 재료 생겼네 한번 특이점 발생시킨 다음에 초전도체로 엮어서 쭉 날아간 건데, 우리가 요런 모양을 좀 그대로 눈에 기억한 다음에 제가 요것과 아주 유사한 차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개인 채널에다가 그냥 오픈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동영상 하나 게재해놨는데, 제가 신생 채널을 좀 오픈하면서 개인 채널에다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성 델타테크처럼 통통 튀면서 매집해놓고 흘러갔다가 다시 한번 특이점 발생시키는 종목, 여기다가 그냥 종목명 오픈을 좀 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요거 링크를 댓글에다가 링크를 좀 남겨드릴 거니까 신성 델타테크 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이 종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셔서 이 종목 확인하시고 분석 확인하신 다음에 분석 좀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신생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평단가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오셔서 이 종목명 공개돼 있으니까 그냥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신성 델타테크 얘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 고점에서 어떤 게 발생하면 조심해야 된다, 오버슈팅 구간에서 이렇게 긴 꼬리 연봉 발생하면 시가를 이탈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쌍봉으로 엑시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직 20일선도 딸려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을 야금야금 타고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 좋긴 하지만 뭘 조심해야 된다? 발표 3월 4일에 있을 발표 전까지는 슬슬 매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투자주의 딱지까지 붙이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배에서 10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은 좀 보내줘야 되는 주식이다라는 좀 그런 어떤 주식 격언이 있는데, 물론 이게 더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기적으로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를 매도하게 되면은 슬슬 다른 종목으로 좀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초전도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CCS도 놓고 보시면은 일봉상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제강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해서 초전도체 테마가 신성 델타테크 뿐만이 아니라 초전도체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좀 잡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양자 컴퓨터도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초전도체 이후로 작년 시장 23년 8월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초전도체 이후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슈퍼컴퓨터가 그냥 양자 컴퓨터에 비하면 주판 수준으로 성능이 낮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 완료되면 요걸 이용해서 슈퍼컴퓨터 가지고 있는 나라 해킹해서 군사 기밀도 위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코스닥 시장에서 가지는 재료의 크기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특이점 발견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요런 거래대금이 들어온 차트를 확인하고 재료까지 살펴가면서 매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신성 델타테크 매도하시면서 이렇게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요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